1억 모은 사람 10명 중 8명은 평생 거기서 끝납니다. 10억은 꿈도 못 꾸고 그 1억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에서 1억 만드는 게 1억에서 10억 만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저축이 투자보다 힘들다는 말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이게 팩트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10억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첫 1억이 지옥처럼 어려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요. 내가 참아왔던 욕망들이 폭발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그래요. 한국에서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사회적 체면을 보여주는 도구라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 차부터 바꾸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신같이 나타나요.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면서 손 벌리는데 막상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유혹들이 사방에서 덮쳐오니까 1억 모으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1억을 향해 달릴 때는 반드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 유혹들을 못 이겨요. 부모님이어도 좋고 같이 목표를 세운 친구여도 좋고 연인이어도 좋습니다. 핵심은 내 저축 목표를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그 사람이 나를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도 목표를 공개한 사람이 달성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혼자 속으로 다짐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개하고 압박받아야 움직여요. 목표 금액에 도달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대부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물건을 사버려요. 명품 가방이나 최신 전자기기 같은 거 사면서 나 수고했다 하는데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가치가 곤두박질 치거든요. 새 차도 대리점 문 나서는 순간 중고가 되잖아요. 그 대신 경험에 쓰세요. 여행을 가는 겁니다. 추억이라는 건 감가상각이 없어요.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때 그 순간이 더 아름답게 기억되면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다음 목표를 향한 연료가 됩니다. 이제 1억 고지를 넘어서 10억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뀝니다. 저축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로 10억에 도달할 수 없어요. 숫자로 보여드리면요.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쳐도 1년에 3,600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자를 아무리 붙여봐야 5억을 겨우 넘길까 말까예요. 저축의 힘만으로는 10억이라는 벽을 절대 뚫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자가 필수인 겁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자체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뻔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연봉이 뛰면 모든 판이 달라지거든요. 저축 여력이 커지는 건 기본이고 더 결정적인 건 신용 등급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좋은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은행이 알아서 대출을 내미서요.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진짜 기회는 위기 때 오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때 집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벌었겠어요. 근데 그때 집을 사려면 대출이 나와야 하거든요.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연봉 올리기가 당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써서 효과를 본 방법인데 달러를 활용한 스위칭 투자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평소에는 달러로 계속 저축을 합니다. 지금 달러 예금 금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연 4%에서 5% 사이 나오거든요. 특히 소프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건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상품이라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꾸준히 모아가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요. 위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문에서 주식시장 폭락이니 부동산 버블 붕괴니 경제 위기니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면서 환율이 급등하거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모아둔 달러의 원화 가치도 덩달아 뛰는 거예요. 이때 달러를 팔아서 한국 자산을 사는 겁니다. 뭘 사냐면요. 수출 대기업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수출 대기업이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1년만 지나면 그 환율 덕분에 이익이 폭발하거든요. 달러로 결제받으니까 원화로 바꾸면 매출이 껑충 뛰는 구조인 거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위기의 순간에 매물을 보면 됩니다. 다만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안 되고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을 봐야 해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단지 안에서 제일 좋은 동, 제일 좋은 층이 급매로 나왔을 때 잡는 거죠. 평소에 그 동네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진짜 좋은 매물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안목을 기르려고 평소에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달러 스위칭 전략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제 위기가 올지 타이밍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때까지 달러만 들고 있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3분할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달러 예금이나 소프를 같은 달러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인 S&P 500이고, 세 번째는 한국 주식 인덱스인 코스피 200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씩 3개에 나눠서 넣는 거예요. 투자금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50만 원씩 3개에 나눠 넣으면 됩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율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1년을 꾸준히 저축하면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씩 했다면 600만 원이 모이겠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면 새 자산의 비율이 3분의 1씩 급등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건 많이 올랐을 테고 어떤 건 제자리거나 빠졌을 테니까요.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다음 해부터는 많이 오른 자산은 덜 사고 적게 오르거나 빠진 자산을 더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달러가 최고라는 말이 나오고 어떨 때는 미국 주식이 대세라 하고 또 어떨 때는 한국 주식이 세계 상승률 1위를 찍기도 해요. 실제로 2020년에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자산이 번갈아 가면서 성과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싼 걸 계속 사 모으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 3분할 전략의 과거 수익률을 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약 8% 정도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월 300만 원씩 이 전략으로 10년을 굴리면 원금만 3억 6천만 원인데 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거의 5억에서 6억 사이가 됩니다. 15년 하면 10억 돌파는 거의 확실하고요. 물론 투자에 확실한 건 없지만 이 정도로 검증된 전략도 드물어요. 핵심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꾸준히 비율만 맞춰서 사 모아가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10억 가지고 뭘 하냐, 서울 아파트 하나 못 산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기준으로 순자산 10억 이상이면 상위 10% 안에 듭니다. 100가구 중에 10등 안에 든다는 뜻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10%인 거예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거든요. 한국에서 상위 10%, 전 세계 기준으로는 상위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목표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100억이니 1000억이니 하는 얘기들 하는데 그건 극소수의 세계입니다. 현실에서 10억 자산을 일군 사람은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서 정보 들었다고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때려박았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레버리지까지 쓰면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그런 도박성 투자는 극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패가망신해요. 부자들이 왜 분산 투자를 하겠어요? 그게 돈을 지키면서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드리면요. 1억까지는 욕망과의 싸움이고 감시자와 함께 버텨내야 하는 구간입니다. 1억을 넘어서면
이제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연봉을 높이든 달러 스위칭을 쓰든 3분할 투자를 하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서 꾸준히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자산이 모이기 시작하면 회사 생활에서도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연봉도 따라 올라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